여러분,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머리 못 감고 나왔어. 자, 이 상황에 무슨 말을 건넬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 힘들었겠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떠올리셨다면 당신은 MBTI F형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아니 안 좋은 일 있는 거랑 머리 못 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T형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F형 인간임에도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했던 저도 있으니까요. 이건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감정에 집중하는 유형이랑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는 유형에 따라서 나뉘는 대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감정에 집중하는 걸 공감, 또 문제에 집중하는 걸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느 쪽도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 중에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 핫했던 깻잎 논쟁 아시나요? 여러분의 연인과 친구, 그리고 여러분까지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의 친구인지 연인의 친구인지는 자유롭게 상상하시고요. 자, 깻잎이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두 장이 달라붙어서 안 떼지는 겁니다. 낑낑대는 친구의 모습을 본 당신의 연인이 깻잎을 떼어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나는 질투를 느끼고 화가 나야 하는가? 라는 논쟁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겨울에 만난 3명입니다. 같이 잘 놀러 다니네요, 셋이. 네, 롱패딩을 입었는데요. 친구가 추워 보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연인이 롱패딩 지퍼를 올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군가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깻잎을 떼줘? 왜 내 앞에서 다른 이성한테 친절함을 베풀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서 도와준 건데 뭐 어때? 서로를 못 믿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깻잎까진 괜찮은데 새우 까서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 깻잎은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지만 롱패딩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롱패딩도 괜찮은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쟁을 펼치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서로 공감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말을 잘 들으면, 듣기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연인이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어? 닫는 게 좋겠어?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서 연인에게 공감하는 가장 좋은 대답은 무엇일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열어, 2번 닫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정답은요,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입니다. 아니 그게 뭐냐? 라고 황당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힘들지 모르는 연인의 감정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정답은 모두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잘 넣으셨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이론만 공부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공감을요, 이론으로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경청이 중요해서 잘 들어주고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끝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니까요. 근데 잘못 쓰면 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론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 위 두 사례의 핵심은요, 어떠한 스킬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에 두었을 때 저런 스킬들이 잘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상대방이랑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타인에게 100% 공감한다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것이냐?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삶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혹시 인종차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사라졌지만 외국에 나가면 요즘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흑인보다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몇몇 봤습니다. 이 인종차별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고래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라는 걸 했는데, 노예를 잡아두고 가둬두고 또 사고 파는 장소가 바로 이 세네갈의 고래섬이라는 땅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요,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고래섬에는요, 비극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좁은 방들,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서 마치 물건을 쌓듯이 겹쳐서 사람을 태웠다라는 배, 전염병에 걸리면 바다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광장. 그 모든 것을 보신 참 부모님께서는요, 말로 표현하실 수 없는 슬픔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고래섬 1층에는요,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정상이나 지도자들이 보통 고래섬에 방문하면 2층을 둘러보고 가는 게 관례인데, 참부모님께서는요, 이 1층에 돌아오지 않는 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손을 얹고 지금껏 고통받아왔던 이들을 위로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슬픔의 땅 아프리카에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00년 동안 짊어진 고통을 해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신 참 부모님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던 참 부모님께서는요, 섬의 주민분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궁금하셔가지고요. 배는 하루에 몇 번 다니나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다닙니다. 아니 그러다가 밤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밤새 끙끙 앓다가 아침이 되어야 육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생명에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이곳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은 이 사실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빅토리아호라는 응급용 병원선을 기증하셨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단지 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생명을 희생당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공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에서 온 여성이신 참 부모님이 아프리카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미션도 해내야 되고 동시에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서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첫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지 고민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적절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니까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공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프로 공감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 고민을 해보는 것부터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수련을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온 친구가 계속 뒤에서 힘들어하고 일정 중에 혼자 행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온 수련인데 왜 저렇게 하지? 라면서 공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정 중간에 잠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둘이 밖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수련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부모님이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힘드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체력이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 수 있겠다. 그 이후로는요, 졸려 보이면 밖에 나갔다 올까? 라고 말을 건네고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으면 뒤쪽에 나가가지고 스마트폰 게임 깔아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련이 끝났습니다. 잘 가라고 수련생들한테 막 인사를 건네는데요, 누군가가 쓱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친구였습니다. 한마디 딱 건네고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쌤 있으면요, 다음에도 수련 올게요 라고 해줬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 공감러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공감러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의 첫 출발은 누군가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MBTI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은 F인가요? T인가요? 네,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류는요,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느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거기부터 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타인에게 100% 공감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말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상황에 100% 공감해줘서 감동을 받나요? 100% 공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감해주려는 그 노력에 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공감 그 자체보다 공감하려는 그 노력의 모습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 공감러보다 열심 공감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